자, 저기 프린트에 7번까지 조건부 서식까지 했고요.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H14의 H14 셀에 선택한 체험 유형에 대한 학습 대상자를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vlookup 함수입니다. 자, vlookup 함수는 찾는 값을 선택한 표에서 찾고 그와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 값을 표시하는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총 4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 찾는 값,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 범위. 이때 찾는 값이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표시하고자 하는 열의 번호. 네 번째로 들어가는 게 근사값인지 아니면 일치하는 값인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사값일 경우에는 숫자 0을, 일치하는 값일 경우에는 숫자 1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J14에다가 클릭을 하고 는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vlookup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vlookup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찾는 값이라고 했었죠. 그 찾는 값이 H14에 써져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H14를 클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왼쪽 위에 fx 요거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할게요. 함수 마법사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표의 범위인데, 표 범위가 첫 번째 열에 찾는 값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위를 잡을 때 여기 응급처치라고 써져 있잖아요. H14에는. 네. 그래서 거기 응급처치 써져 있는 C5부터 H12까지 블럭을 잡아줄게요. 이때 선생님, 우리가 표시하고자 하는 값이 학습 대상자이므로 범위를 잡을 때 C5부터 E12까지만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H12까지 잡는 거는 생각하기 귀찮을까봐 표 전체라고 얘기를 하면 H12까지라고 그냥 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콜 인덱스 넘버,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열 번호, 범위 잡은 거 기준으로 학습 대상자는 하나, 둘, 세 번째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써줄게요. 자, 그리고 레인지 누거 완전히 일치하는 값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0.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럼 여기 성인이라고 써지죠. 요거 응급처치를 옆에 화살표 눌러서 미술체험으로 바꿔주면 유아로 바뀌어요. 그럼 잘 된 거예요. 다시 문제를 응급처치로 바꿔주세요. 확인하셨으면. 됐나요?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4번 아니다 5번이네. 5번 최대 누적 참여 인원 사용하는 함수는 라지입니다. 자, 여기 J13에 가로치고 5번 써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는 할게요. 그리고 라지 불러줍니다. 라지 설명을 안 했네요. 라지는
K번째로, 범위의 K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는 함수고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범위, 두 번째는 찾는 K번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라지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가 들어가게 되겠죠. 저희는 뭐에 대한 최대값을 찾기로 했어요? 누적 참여 인원. 그래서 H5부터 H12까지 드래그 할게요. 요거는 함수 인수가 간단하니까 그냥 씁시다. 자, 그 다음에 콤마 찍어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가 K번째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몇 번째로 큰 값을 찾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큰 값을 찾기로 했죠. 그래서 1 써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를 하면 최대값인 22,500원이 계산돼서 나와요. 됐나요?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유아 대상자 누적 참여 인원 합계 정의된 이름 대상자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여기 이 14에다 클릭하고 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 대상자 누적 참여 인원을 구할 거기 때문에 는 하고, 그리고 썸이프 불러줄게. 또 실수했네. 자, 썸이프는 조건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함수고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더할 범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주고 이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인데 조건을 찾아줄 범위입니다. 우리는 조건이 유아 대상자거든요. 요거 써져 있는 데가 학습 대상자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E5부터 E12까지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인데 조건이 유아잖아요. 근데 이게 유아를 여기에다 직접 써도 되지만 써져 있는 셀을 그냥 불러오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26셀을 클릭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더할 범위인데 우리는 참여 인원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참여 인원인 H5부터 H12까지 드래그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 그러면 다음처럼 누적 참여 인원 합계, 유아에 대한 대상자의 누적 참여 있기가 계산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3번 문제 들어갈게요. 성인 대상자의 체험 학습 개수.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한 후 결과값 뒤에다가 개를 붙여달래요. 사용하는 함수는 dCount 함수입니다. 카운타. 자, dCount는 조건에 채워진 셀의 개수. 안에 들어가는 수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함수라서 첫 번째 표 전체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계산할 필드, 세 번째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하는 조건 필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13에다 클릭하고요. 는. 그 다음에 dCount 불러줄게요. 카운타. 자, 선생님 시험 문제가 카운트가 나올 때가 있을 거고 카운타가 나올 때가 있는데
카운트와 카운타의 차이점이 있어요.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만 세요. 셀에서 숫자가 써져 있는 셀의 개수만 세고요. 카운타는 숫자든 글자든 채워져 있기만 하면 세요. 자, 이걸 왜 얘기하냐? 지금 우리 디카운타죠. 그리고 조건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조건, 계산할 필드를 잡을 때 그냥 학습 대상자를 잡으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표 전체를 뜻한다 그랬죠? fx 누르고 함수 마법사 뜨면 데이터베이스에 클릭. 그리고 머리를 포함해서 표 전체. B4부터 H12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계산할 필드인데, 이때 계산을 하는 게 뭐 합계 숫자, 합계 평균 내는 게 아니잖아요.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학습 대상자의 필드를 선택하셔도 된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가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한 필드인데, 조건이 성인이고 그거 써져 있는 데가 학습 대상자죠. 그래서 2사부터 2호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카운트로 나왔다면 요 계산할 필드를 2사로 선택하면 값이 안 구해집니다. 요 신청이나 숫자가 들어가 있는 필드를 선택해야 계산이 돼요. 자, 그리고 확인. 그러면 3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 구한값 결과값 뒤에다가 뭐라고 붙였으면 좋겠대요? 개라고 붙였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계산된 셀을 클릭하고 위에 수식 입력줄의 가로 뒤에다 클릭해서 AND 큰 따옴표 개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선생님 질문해도 될까요? 네. 선생님 아까 5번 문제요. 함수 그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학습 장소 문제 풀어봅시다. 학습 장소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실험실, 2이면 강당, 3이면 강의실로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추주와 미드 함수입니다. 자, 추주는 숫자에 원하는 글자를 대입할 때 사용하는 함수고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첫 번째 숫자, 두 번째부터 1에 반환하고 싶은 반환값, 2에 반환하고 싶은 반환값, 그리고 3에 반환하고 싶은 반환값, 이런 식으로 숫자마다 반환하고 싶은 반환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계속 늘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파악해보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뭐라고 나왔으면 좋겠대요? 실험실. 2라고 나오면 강당. 3이라고 나오면 강의실. 이때 요 숫자를 구하는 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무슨 함수죠? 미드 함수.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에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이걸 구해야 되죠? 자, 미드는 텍스트에서 원하는 시작 지점부터 원하는 개수만큼 글자를 추출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추출하고 싶은 글씨, 텍스트, 두 번째 시작 지점, 세 번째는 추출 개수가 들어갑니다.
미드를 이용해서 구한 결과값이 1이면 실험실, 2이면 강담, 3이면 강의실을 넣어달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추주를 먼저 써야 될까요? 미드를 먼저 써야 될까요? 추주를 먼저 써야 되겠죠? 추주 써줄게요. 는하고 추주.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fx 함수 마법사 불러주고요. 여기다 다 써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미드 안에다가 써줄게요. 가로까지 직접 열어줍니다. 함수 마법사의 단점이 불러올 수가 없어. 이렇게 먼저 열어버리면. 그래서 직접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미드 썼나요? 가로까지 열으셨나요? 그러면 여기 왼쪽 위에 미드를 클릭하면 함수 인수창이 미드 창으로 바뀌어요. 다시 할까 그냥? 하다가 안되면 ESC 누르면 돼요. 다시 할래요. 자, 는하고 choose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미드 바로 불러줄게요. 이렇게 하면 좀 편한데. choose 불러주고 그 다음에 미드 했나요? 자, 그 다음에 fx 함수 마법사 불러줄게요. 자, 그러면 위에 수식 입력줄에가 아니고 함수 마법사에 미드 써져 있죠? 자, 미드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추출하고 싶은 글자. 우리는 어디에서 글자 추출할 거예요? 코드에서 추출할 거죠. 그래서 비호를 클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시작 지점. 몇 번째 글자부터 추출한대요? 두 번째 글자부터. 그래서 스타트 넘버 2.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추출 개수입니다. 숫자 하나만 추출할 거죠. 그래서 1 써줄게요. 자, 그 다음 추주 함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왼쪽에 추주를 클릭을 하면 함수 인수창이 추주창으로 바뀌어요. 자, 추주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숫자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미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숫자를 구해줬죠. 그래서 두 번째 인수부터 넣어주면 되는데 두 번째 인수는 숫자 1에 반환하고 싶은 값. 어떤 거였죠? 실험실이었죠? 그래서 실험실. 두 번째에 들어가는 인수는 숫자 2에 반환하고 싶은 반환값. 그래서 여기는 강당. 세 번째는 뭐 넣어야 돼요? 강의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옆에 큰 따옴표는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자, 그럼 강당이라는 결과값 나오죠? 여기 코드가 2이기 때문에 강당이 구해지는 게 맞아요. 자, 네? 네, 학습 장소 순위랑 같았어요. 그렇네요. 자, 자동 채우기에서 채워 넣어줍니다.
네, 아니지. 타자가 잘못된 네, 옥탄한 거. A3603인데 S를 하나 더 쓰셨어. 자, 마지막 함수 문제입니다. if와 랭크 EQ 함수 구할 거예요. 자, I5에다가 클릭하고 순위 구할 겁니다. 자, if는 참과 거짓을 표시하는 함수. 그 다음에 랭크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였죠. 자, if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수식, 조건식. 두 번째는 참. 세 번째는 거짓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랭크 EQ는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역시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숫자. 두 번째, 비교 대상 범위. 세 번째, 내림인지 OR, 오름인지 구하게 됩니다. 내림일 경우는 숫자 1을, 내림일 경우에는 숫자 0을, 오름일 경우에는 숫자 1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I5에다 클릭하고 그 다음에 if 불러줄게요. if 문제 나오면 거의 대부분 if가 제일 먼저 쓰이고요. 문제에 써져 있는 순서대로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역시 문제도 if가 먼저 나와 있어요. 헷갈리시면 뭘 먼저 써야 되는지 헷갈리시면 문제 읽고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식인데, 이거 조건식은 내림차순 순위가 1에서 3까지예요. 그래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랭크 EQ를 바로 불러줍니다. 자, 그리고 랭크 EQ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가? 그냥 넣으면 어려우니까 함수 마법사 불러줄게요. 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가? 뭐에 대한 순위를 구한대요? 누적 참여 인원에 대한 순위를 구한대요. 그래서 그 셀 중에 가장 맨 위에 있는 H5셀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비교 대상 범위가 들어갑니다. 손미진을 포함한 전체 인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H5부터 H12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H5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았다면 키보드에서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0 써줄게요. 자, 그러면 순위가 구해지겠죠? 왼쪽 위에 if 함수 마법사 불러주고요. 클릭해서 불러주고. 자, 그리고 if의 두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참에다가 반환하고 싶은가? 우리 1, 2, 3등 순위 그대로 반환할 거죠?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하고 복사, 컨트롤 C 뒤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뒤에 식 빼먹었다 나 이거. 지금 참아가지고. 자, 조건에다가 작거나 같다 3 써야 되는데 안 썼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value if false에다가 0 써줄게요. 됐다면 아래쪽에 확인 눌러줄게요. if 안 들어가고요? if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0이라고 했나요, 제가? 네, 0. 아, 큰 따옴표. 큰 따옴표가 들어가. 이제 EQ 끝난다. 생각을. 뭐라고? 그래서 아까 EQ 끝난다 그랬어요. 0이라고 하시는데.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1등, 2등, 3등 표시됩니다. 네, 0을 써버려. 잠깐만요. 요거를 여기 다시 눌러서 큰 다음 바꿔주시면 다 합쳐졌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끝다음으로만 눌러야 되는 거예요? 큰 다음에 2번. 맨 마지막 거기에요. 맨 마지막 줄에. 네, 거기다가 큰다음표 2개. 됐죠? 네. 쫙 들어가시면은 난 끝에 그쵸? 그럴 때. 됐죠? 자, 시험지 다음 제2작업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했다면 저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작업 시트 B사부터 H12까지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 B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B사부터 H12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컨트롤 C 해서 복사, 제2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B셀 클릭하고 컨트롤 V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원본 열너비 유지 요거 눌러줄게요. 요거 하셔도 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해서 열너비 해도 되고요. 이제 버그가 풀렸네요. 이게 원래 2016 버전은 여기서 이걸 누르면 조건부 서식이 바뀌었거든요. 그 조건부 서식이 조금 이상한 오류가 많은데 얘기 나온 김에 하자면 이거 조건부 서식 하실 때 블럭을 이렇게 잡고 하잖아요, 선생님. 네. 이렇게 잡고 근데 얘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 하잖아요. 버그 납니다. 무조건 위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보통 위에서 아래로 하지 누가.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 아 그래요? 응. 했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보면 고급 필터. 학습 대상자가 성인이거나 누적 참여 인원이 2만 이상인 자료에 체험 유형 담당자, 그 다음에 신청 인원, 누적 참여 인원 데이터만 추출해 달래요. 고급 필터를 할 때는 고급 표부터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고급 표부터? 학습 대상자랑 참여 인원만. 고급 필터를 만들 때는 조건의 표부터 만들어 줘야 되는데, 첫 번째 줄에 이제 문제의 조건이 나와 있거든요. 필드가 학습 대상자랑 누적 참여 인원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누적 참여 인원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C, 그 다음 B14에 클릭하고 컨트롤 V 해주면 다음처럼 내용이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다가 이제 조건식을 써주면 되는데, 학습 대상자가 성인이거나, 성인이라는 글씨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성인을 다음처럼 그냥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간 조건이 누적 참여 인원이 2만 이상인데요. 거기 건하죠. 그럼 조건을 쓸 때 같은 줄에 써요? 다른 줄에 써요? 다른 줄에. 그래서 C16에다가 2만 이상 크거나 같다 2만을 써줍니다. 그 다음 엔터. 자, 그 다음 이제 체험 유형, 보고 싶은 자료가 체험 유형, 담당자, 신청 인원, 누적 참여 인원만 있기 때문에 체험 유형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담당자, 그 다음에 신청 인원, 그리고 누적 참여 인원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 그리고 복사 위치 B18이기 때문에 B18에 클릭하고 컨트롤 V 해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자, B2부터 H10까지 블럭을 잡고 위에 메뉴 데이터 고급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를 꼭 클릭해 줄게요. 자, 그 다음 조건 범위에다 클릭하고 조건의 범위는 B14부터 C16에 써져 있기 때문에 다음처럼 B14부터 C16까지 드래그 할게요. 자, 그리고 복사 위치에 클릭하고 열심히 만들었던 머리인 체험 유형, 담당자, 신청 인원, 누적 참여 인원을 드래그 해줘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4개 정도의 결과값이 나오네요. 자, 다 됐다면 이제 표 스타일 보통 6을 넣을 거예요. 자, B18부터 E22까지 범위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홈에 가서 글꼴에 채우기 세, 채우기 없음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범위 계속 잡혀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표 서식 클릭하고
자, 그리고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끝에서 두 번째 거네요. 요거 표 스타일 보통 6 넣어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다음 저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 머리 그림과 질문이행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하면 끝. 시간 조금 남으니까. 자, 이번에는 3작업 문제 풀어보죠. 제 1작업 시트 클릭할게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놔두고. 아, 그냥 3작업. 네, 1작업을 누르는 거예요, 선생님. 풀어놓고 1작업을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자, 피벗 테이블 문제입니다.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피벗 테이블은 유일하게 복사 붙여넣기를 안 하는 아이예요. 자, B4부터 H12까지 범위 잡아주세요. 자, 블럭 잡았나요?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삽입, 맨 앞에 피벗 테이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위치에다 클릭하고 자, 그리고 제3작업 시트 클릭하고 B1셀 클릭하고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럼 왼쪽에 피벗 테이블 1이라고 나오죠? 자, 그럼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나오는데 자, 이 피벗 테이블 필드를 잘 보면 저희 제1작업에 만들어 놨던 표의 머리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딨냐. 자, 1번 조건 신청 인원에 신청 인원명 및 학습 대상자별 체험 유형의 개수와 누적 참여 인원의 평균을 구해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 인원에다가 체크, 학습 대상자에다가 체크, 그 다음에 체험 유형의 체크, 누적 참여 인원에 체크합니다. 문제 1번 조건에 써져 있는 거 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다 했다면 자동으로 배분이 되는데 출력 형태를 봤을 때 다음처럼 출력 형태를 봤을 때 행에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열에 있어야 되는 게 뭔지를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이쪽이 행이고 행에 신청 인원이 들어가져 있네요. 그래서 갑에 지금 배정되어 있는 신청 인원을 드래그해서 행으로 옮겨줘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여기가 열이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 학습 대상자가 열에 있기 때문에 학습 대상자를 열로 드래그해서 옮겨줍니다. 자, 그리고 체험 유형은 여기 써져 있잖아요. C4에 여기는 값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험 유형 C4로 드래그해서 옮겨줍니다. 자, 여기까지 됐다면 누적 참여 인원과 체험 유형의 순서를 바꿔주세요. 위에가 체험 유형, 아래가 누적 참여 인원이 보게. 그림에 보면 체험 유형이 먼저, 누적 참여 인원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됐다면 누적 참여 인원은 합계가 아니고 뭘 구하기로 했어요? 평균을 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참여 인원 클릭, 값필드 설정 클릭, 평균 눌러줍니다. 그럼 사용자 지정 이름에 봤을 때 누적이라는 글씨가 잘리거든요. 누적 뒤에다가 클릭을 하고 띄어쓰기 하고 참여 인원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자, 이제 나머지 2번 신청 인원을 그룹화하고 학습 대상자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래요. 여기가 행레이블이고 행레이블이 신청 인원입니다. 숫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중간에 그룹 눌러줍니다. 시작과 끝값이 나오는데 시작값이 얼마 써요? 21, 21. 끝값은 50. 50을 씁니다. 아니, 요게 이제 시작값, 요 놈이 끝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위는 요 31에서 21을 빼면 단위가 돼요. 얼마죠? 10. 자,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10단위씩 묶인 그룹이 만들어져요. 자, 이제 됐다면 열로 넘어갈게요. 학습 대상자를 출력 형태 같이 정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요 학습 대상자가 옐로우웨이블에 해당하고요. 초등학생이 앞에 오려면 치읓이 앞에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내림차순. 그래서 옐로우웨이블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고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을 눌러줍니다. 자, 3번 조건.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빈 셀은 별별. 행위 총합계를 지우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거거든요. B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해주고요. 빈 셀 표시 옆에 빈칸에다 클릭하고 별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요약 및 필터 클릭, 행의 총합계 표시 체크 풀어주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처럼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꾸며야 되기 때문에 C5부터 H8까지 불러 홈에 가서 가운데 맞춤 그리고 심표 스타일 눌러줍니다. 그럼 완벽히 동일한 출력 형태로 완성이 돼요. 됐나요? 나라고 해놓고 레이블 이름 변경. 아, 바뀌었겠, 그쵸. 여기에다가 학습 대상자, 여기다 신청 인원. 그러면 끝. 와, 마지막에 졸려가지고.